기사 쓰는 공간, 취재하는 공간도 마땅치 않아서 뭔가 누가 쓴소리 했다면서요, 홍종선 기자님. 그렇습니다. 지금 통일동 집무실 금융강동원 연수원이죠. 여기에 기자 출입이 금지돼 있어요. 하다 보니까 연수원 바깥에 길바닥에 기자들이 앉아서 노트북 켜고 일한다. 이런 모습이 목격되기도 하고 전해지기도 했는데 이것에 관련해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SNS에 또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아니 멀쩡한 집 놔두고 이게 무슨 일이냐. 용산 집무실 마련될 때까지 통일동에서 근무하겠다. 청와대는 하루도 머물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이런 일이 빚어졌다라고 하면서 향후에 또 벌어질 일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할 때 사실 이제 신호 개방하고 또 이제 당선인 차량, 대통령 차량뿐 아니라 옆에 경호 차량이 함께 가죠. 하다 보니까 교통체증 민폐, 거기다가 이제 휴대전화 먹통될 거다. 또 고도 제한으로 인해서 재건축, 재개발, 또 여기에도 민폐가 될 거다. 이런 지적을 했고요. 네. 또 이 현재 그 통일동 집무실이 너무 좁다 보니까 500명이나 되는 비서들 지금 어디 갔느냐. 1000명이나 된다는 청와대에 출입 기자들 지금 어디서 서성대느냐. 노트북 들고 카페에 가라는 거냐. 이런 내용으로 지적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통이동에 천막이 등장했답니다. 올 날씨가 흐려서 비에 대비했을까요?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커피 한잔 합시다. 몇 시간 정도 주무세요? 그래서 아직도 그 선거 운동하던 습관이 남아서 자다가 보면은 지금도 선거 중인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꿈 같은 데서 뭐 뭘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보면은 선거가 아니야 지금. 취임하시고 기자들 돼지고기 김치찌개 끓여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서 할까 여기서? 어? 좋아요. 뭐야 청사 마련해서 가면은 내가 하루 그 구내 식당에서 저녁에 한번 양 많이 끓여가지고 같이 한번 먹읍시다. 기자실에 자주 가신 분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두 분인데 5년 임기 동안에 100회 이상을 가셨더라고요. 당선인님도 그럼 한 달에 2번 정도는 저희 꼭 만나주시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할게요. 지금 누구랑 저렇게 화기애애하게 얘기를 나누는 겁니까, 손정혜 변호사님? 기자분들이고요. 통일동 앞마당 앞에 천막으로 된 프레스 다방을 이제 만들었다는 겁니다. 윤 당선인이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이제 기자분들이 노트북을 이제 들고 그냥 뭐 그 길게 앉아 있거나 대기를 하는 장면을 보고 천막으로라도 저렇게 이제 책상과 의자 그리고 무선 공유기를 설치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천막 3개가 저렇게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요. 그나마 그래도 기자분들이 좀 비 오거나 추울 때 조금 저렇게 안식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이제 커피 한잔 합시다라고 이제 티타임을 제안하는 기자들에게 진짜로 종이컵에 든 둥글레 차를 들고 저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제 자주 만난다라고 저렇게 약속을 하셨고 카메라 앞에서도 이제 노력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기자분들이랑 소통하는 모습 계속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이 제일 먼저 주문한 게 언론과의 격이 없는 소통, 또 국민과의 격이 없는 소통 이런 거였는데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 저 통이동에서 식사도 걸으면서 취재하시는 게 너무 죄송해서 주변에 이게 좀 따뜻하게 몸을 쉬실 수 있는 데를 알아봤는데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국리 하다가 안 돼가지고 어쨌든 1층에 저희가 따로 이렇게 따뜻하게 커피도 드실 수 있는 그 이제 약식 그 기자실을 좀 마련하려고 하니까요. 오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카메라 기자님들, 사진 기자님들, 예 너무 추운데 고생하셔서 마련해 볼까 합니다. 일단은 이제 저런 취지로 이제 저것도 아마 당선인의 뜻이 반영된 거겠죠. 뭐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 혼자의 뜻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앞서 이제 이 프레스 다방을 찾았을 때 윤석열 당선인의 모습은 글쎄요, 뭐 이렇게 책상에
팔을 얹어놓고 팔짱 끼고 있는다든가 이제 이런 모습은 친근하게 다가가는 모습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격이 없게 기자들과 얘기를 하는 모습이 저도 저런 부분은 굉장히 이제 보기 좋았던 것 같고요. 이제 보통 이제 무슨 국정의 무슨 어떤 현안에 대한 얘기보다 저 아침도 혼밥 안 하시냐 그러니까 혼밥은 하는데 개가 항상 옆에 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혼밥이 아니다. 네. 그러다가 아니 저 옛날에 저희 김치찌개 끓여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나중에 여기서 한번 끓일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번 기자들 모여서 끓여서 같이 김치찌개도 한번 먹어보자. 뭐 이런 얘기를 쭉 나누는 모습이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손정혜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모습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 소통에 대한 약속은 많이 하셨지만 기자들과 이렇게 많은 자리를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하는 저 약속이 아까 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련된 일화까지 얘기하셨는데 저 약속만큼은 저도 개인적으로 꼭 지키셨으면 바람이 듭니다. 네. 저 또 프레스 다방 설치한 거 가지고 시청자분 중에는 기자들이 한 게 뭐가 있다고 기자들을 위해서 또 해줘요. 뭐 예산으로, 뭐 돈으로.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너무 화려하지 않게 국민 정서 생각해서 최소한의 장비만 해주세요. 또 근데 기자들도 아직은 꽃샘추위도 있고 좀 춥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좀 시청자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팔이 안으로 굽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데 배 소장님, 어쨌든 뭐든지 초심이 중요해요. 소통하려는 모습 지금은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이게 5년 내내. 그래서 아까 기자도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2번 꼴 만나 주시는 건가요? 했더니 노력할게요. 뭐 그랬어요. 이거 기자분들 배려해야 됩니다. 우리 또 홍종선 기자님도 계시잖아요. 아하, 그러네요. 이게 이런 게 뭐 좋잖아요. 국민들이 보기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거 뭐 박수 치고 또 이게 잘한다고 또 칭찬도 할 일이고 중요한 것은 초지일관 계속 해야 되죠. 네. 결국 중요한 것은 이게 왜 필요하냐? 소통입니다. 소통을 통해서 공감을 얻어내고 공감을 얻어내면 지지율도 올라가고 국정 동력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뭐 노무현 대통령 또 김대중 대통령이 100회 이상 만났다. 그렇다면 이거 기록을 세우는 거예요. 아하. 윤석열 대통령이 됐을 때 200회 어떻습니까? 못할 거 없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정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유명하고 우루과이의 국민의 아버지 호세 무이카 대통령 이거 정말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저는 한번 약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00번 이상 기자분들 만나서 정말 김치찌개, 된장찌개, 뭐 계란말이 다 하겠다. 불고기 전골 하겠다. 이거 저는 공약 내걸 필요 있어요. 네. 그리고 굳이 정장 차림 말고 휴일 같은 때 갑자기 기자실 찾아와서 그냥 와이셔츠 차림에 단추 하나 정도 풀러서 그냥 와서 뭐 현안 질문 받고 하는 모습도 상상해 보면 좋잖아요. 굳이 대통령 특별 기자회견 둥둥 해서 뭐 몇 분 방송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수시로 하는 모습 보일 수 있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지금 기자들은 찬바람 쐬지 말고 뭔가 챙겨요. 그런데 정권 교체기에 지금 찬바람 신세가 될 그런 위기에 놓인 존재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인님, 우리 북한으로부터 받은 강아지 있잖아요. 인수인계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글쎄 그거는 뭐 가지고 가시지 않겠나? 강아지는 아무리 정상간 뭐 해서 받았다 해도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워야지 주인이 바뀌면은 강아지는 좀 일반 물건하고 다르죠. 만약에 두고 가신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지고 가시면 뭐 저한테 주신 다음 내가 잘 키우고 근데 정을 자기한테 많이 쏟은 주인이 계속 기르게 하는 것이 그게 오히려 그 선물의 취지에 맞는 거 아니겠어요? 혹시 언제쯤 보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글쎄 그거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홍종선 기자님, 문재인 대통령의 반려동물이 왜 갑자기 질문이 튀어나온 거예요? 왜 이유가 있어요? 반려동물 이렇게 두 마리 있죠. 고미하고 송강이가 있는데 이게 언제 우리나라에 청와대에 왔나 생각을 해보면 2018년 9월이었습니다. 김정은 북국무위원장이 이 3차 남북 정상회담 후에 문재인 대통령께 선물로 줬었죠. 그러면 이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우리 고미하고 송강이는 어떻게 될까 그 거치가 또 관심을 받고
있는데 네. 이것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이거는 개인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이 아니라 국가 원수로서 받았던 거기 때문에 네. 이 사저로 데려갈 수가 없다 이런 원칙론을 또 얘기했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될까? 사저로 데려갈 수 없다면 이거는 공공기관에 분양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할 때 인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정말 인계될까 생각해 보면 윤석열 당선인 반려동물 사실 이미 7마리 키우고 있어요. 아하. 강아지 4마리, 고양이 3마리가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죠. 몇 마리 키우고 있는데. 2마리까지 합해지면 9마리 네.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런 의견도 있고. 네. 그런데 지금 방금 차담회에서 당선인 본인이 얘기를 했지요. 강아지가 아무리 국가 원수로서 받았다고 해도 이건 키우던 주인이 키워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 네. 저한테 해주시면 잘 키워보겠다라고 했는데 저도 궁금합니다. 우리 고미와 송강이가 어디에서 그러니까요. 계속 영위에 갈지 궁금합니다.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고 피해보지 않도록 좀 뭔가 묘수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